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재능 그리고 본인의 가능성, 꿈에 관한 한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믿어보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욱더 궁금한 남자, 권문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의 과거보다 미래가 더 궁금한 남자 오프닝에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본인의 과거는 도대체 어땠길래 궁금해지네요. 과거는 어땠습니까? 사실 제 과거는 너무나 심심할 정도로 되게 평범한 그런 과거. 그래서 사실 뭐 유년기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네. 예, 지금 목소리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추억이 너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라는 게 대표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네네. 좀 바쁘게 그리고 때로는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렇게 꿈도 없고 뭐 이렇게 목표도 뚜렷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지금 업계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인물 중에 핫피플로 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인정하시는 거죠? 네, 뭐, 예.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서랍에 보관된 다양한 모양의 단추들. 종이 위에 그려지는 의문의 디자인. 비밀스럽게 포장된 정체불명의 서류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패션의 지각 변동을 꿈꾸다. 이곳은 실용적인 디자인과 유쾌한 디테일로 주목받는 패션 의류 전문 회사입니다. 과연 오늘 만나볼 화제의 주인공은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권문수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런웨이의 젊은 디자이너 권문수 대표를 소개합니다. 일상적인 주제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매 컬렉션마다 화제를 모으는 신진 디자이너. 대중과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는 디자이너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문수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이야기를 컬렉션에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테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권문수 대표. 실용적인 디자인을 위해 부자재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데요. 지금 여기선 샘플 제작을 위한 필수 단계, 디자인 검수 회의가 한창인데요. 내년 봄, 여름 상품들 새 컬렉션에 대한 디자인을 맞춰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작업 지휘서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치수나 또 디테일들 체크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분주한 발걸음으로 어딜 가시나요? 이제 패턴 실장님을 만나서 이제 저희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패턴실에 왔습니다. 이곳은 직접 디자인한 의상이 실물로 만들어지는 의상 패턴실입니다. 그 반짝이 원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쓸 건데 실제 공정 단계에서도 디자인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수차례 조율하고 확인하는 작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디자인의 자켓이더라도 그 핏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작업들이 이제 패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일상 속에 녹아있는 평범한 테마로 대중과 소통하는 권문수 디자이너.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문수건이 이제 제 이름을 영문으로 한 게 아니라 문수건 자체가 고유명사가 돼서 사람들이 문수건 생각하면 한국의 예쁜 남성복, 멋있는 남성복 이렇게 생각해주는 브랜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네, 패션 디자이너. 예, 지금 현재 패션 업계에서 굉장히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가요? 네네. 그런가 보네요. 네. 네네. 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철저히 실용적인 디자인을 하는 네. 디자이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쇼에 있지만 바로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입고 싶고 네. 그런 옷들을 좀 계산해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용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는 디자이너라고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분들께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4년 가까이 제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되고 했던 것들을 또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최선을 다해서 네. 강연을 우리가 또 듣고 또 강연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나는 뭐가 될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명확한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영이나 MD1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원가를 내고 그 원가에서 공인비가 얼마가 되며 또 부자재는 어디서 사야 되며 라벨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벨은 어디서 해야 되며 처음 이제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또 제가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수건과 문수건 세컨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권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사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제 일을 하게 되면서 뭐 느꼈던 거나 아니면 일을 진행하면서 있어서 뭐 어려운 점이나 그 어려운 점들을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들 지금 꿈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꿈이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사실 하고 싶었었던 것도 없었고 매년 새해가 되면은 저희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항상 저를 앉혀놓고 그래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못하고 맨날 그 질문 하실까 봐 맨날 도망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대학교도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잘하던 게 뭐 만들고 뭐 그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냥 입시 미술을 하게 됐고 그냥 입시 미술 하다 보니까 그냥 점수 맞춰서 학교를 갔는데 그때도 꿈이 없다 보니까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별로 재미도 없었고 그러다가 영장이 나와서 그럼 나 군대 가기 전에 놀다가 군대나 가야겠다 이렇게 되게 좀 철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고 또 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좀 곱게 자라다가 군대에 가다 보니까 막 고참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괴롭히고 혼내고 또 힘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위의 지시를 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오기, 패기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군 생활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사회에 다시 나가게 된다면 뭘 해도 나는 할 수 있겠구나. 이것보다 힘든 건 없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가 될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좀 명확한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뭐였냐면 세계 3대 패션 도시에서 뭐 뉴욕, 파리, 밀란 이 중에 한 군데에서 패션쇼를 하는 디자이너가 되자 이렇게 딱 정확한 딱 꿈이 생겨서 그 꿈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럼 앞으로 뭐 해야 될지는 그 뒤부터는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은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 해외에서 쇼를 해야 되면 일단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도시에서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문화들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유학을 가자고 생각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 이제 4년짜리 남성복 과정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 합격이 돼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됐어요. 일반 뭐 학업과는 다르게 이
패션 디자인 수업이란 게 자기가 얼마나 공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냥 뭐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공부만 하면 되지만 이런 디자인 작업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만큼 손을 더 댄 거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학업을 잘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저는 제가 원하고 가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뉴욕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옮기게 되는데 뉴욕으로 가기 전에 제가 또 생각해뒀던 게 있었어요. 저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꿈꿔왔던 그런 패션위크에 꼭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디자이너 백스테이지에서 헬퍼를 하는 것과 그리고 뭐 그들을 위해서 인턴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잘 되면 디자이너까지 취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디자이너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뉴욕 출신 디자이너 세 분이 계셨어요. 뭐 톰 브라운도 있고 뭐 로버트 갤러 그리고 존 발베토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디자이너였는데 이제 그런 분들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꼭 갖고 싶다는 것도 리스트업을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었는데 뉴욕에서는 좀 친구들도 많이 사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뉴욕에 가기 전에 이메일을 진짜 제가 처음에 가고 싶었던 회사들이 다 이메일을 보내는데 뭐 어느 한 군데 답장해 주는 것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저랑 같이 학교를 졸업한 이제 다른 누나가 어디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제 거기 면접을 본 회사에서 남성복 인턴도 뽑는다고 하더라 해서 저도 이제 거기 이가라지로엘이란 브랜드였는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면접을 보겠다고 메일을 보내고 답이 와서 면접을 보게 돼서 이제 마음에 들어해서 거기서부터 인턴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이제 이가라지로엘 인턴을 나가면서 한 2달간 보냈나? 2달이 지나고 나서 어디 샘플이 나와서 샘플 단축구멍을 뚫으러 제가 단축구멍 뚫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샘플을 맡기고 기다리다 보니까 저쪽 문이 열리면서 저쪽에서 누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톰 브라운 풀 착장을 하고 어떤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뭐지? 이런 생각과 또 분명히 톰 브라운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면 정말 돈 많은 부자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톰 브라운이 지금처럼 막 많이 알려진 브랜드도 아니었고 딱 패션 공부하는 사람이나 패션계 사람들 내에서만 이렇게 핫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톰 브라운에서 일하는 것도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톰 브라운 옷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혹시 입고 있는 옷이 톰 브라운이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럼 혹시 거기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가라지로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톰 브라운이 정말 나의 드림잡이고 꿈의 직장이고 그래서 너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고 전화를 하니까 쌤이란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라 그래서 쌤한테도 이메일을 보냈다. 그 사람이 듣고 있더니 자기가 쌤이래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처음 한 얘기가 우리가 지금 디자이너를 뽑을 돈이 없다. 그래서 네가 정말 미안한데 네가 공짜로라도 우리 일을 도와주면은 자기네들 정말 고맙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돈보다도 제가 정말 원하던 꿈에 그리던 그런 직장이어서 그냥 흔쾌히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톰 브라운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디자이너와 함께 호흡하고 같이 밥 먹고 그때만 해도 회사가 작아서 이제 탐이랑 그 쌤이랑 막내 디자이너 그리고 저 이렇게 맨날 같은 원탁에 앉아서 밥 먹고 서로 농담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톰 브라운에서 인턴한 경험과 또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인턴을 해서 결국엔 뉴욕에서 제가 버클러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5시즌 정도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저는 그런 이유로 저는 사실 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뉴욕에서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뭐 원단을 어디서 사야 되며 또 부자재는 어디서 사야 되며 또 뭐 라벨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벨은 어디서 해야 되며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상표권 등록하는 것조차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 이제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또 제가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경영이나 이런 뭐 MD1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옷을 디자인하는 거야 제가 원래 하던 거라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가격 책정하는 거 이런 것들 사실 뭐 한국 대학 수업에서 가격 책정하는 것도 사실 배우시나요? 디자인과 학생들이 안 배우시죠? 그래서 이런 가격 뭐 원가를 내고 그 원가에서 공인비가 얼마가 되며 또 공인비 플러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세일즈를 했었는데 해외 세일즈를 하려면 뭐 외국에 나가는 뭐 세액이나 쉬핑비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기가 저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되게 어려워서 그런 것도 또 주변에 이제 MD를 하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됐거든요. 또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브랜드를 런칭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패션 유통업계 실태를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디자이너들에게 좀 불리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일을 할 때는 철저히 이런 홀세일 비즈니스가 이렇게 널리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도매가를 책정을 해서 바이어들이 이제 저희 옷을 보러 와서 이제 바잉을 해가고 그들은 그들의 마진을 붙여서 이렇게 자기 매장에 파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매장에다가 옷을 넣어야 되고 이제 수수료를 떼줘야 되고 또 그 옷이 안 팔리면 그 재고를 다 디자이너가 부담해야 되는 거라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큰 이런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산비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에 있어서 되게 이게 디자이너에게 되게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걸 감수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느니 제가 배운 대로 해외 이제 뭐 전시회나 쇼룸을 통해서 그런 주문 받은 만큼 딱 깔끔하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걸 하려고 저는 해외 세일즈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서 제가 좋은 매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한국에서도 역으로 저한테 입점 제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해외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2시즌 1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국내에서도 제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사입을 하겠다는 분들이 생기셔서 그렇게 저는 뭐 국내를 그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서울 패션위크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서울 패션위크를 참여하다 보니 또 갑자기 그때부터 또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뭐 제가 막 패션 디자이너로서 막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타고 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브랜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꿈이 생긴 시점부터 제 꿈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꿈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꿈이 있다면은 그 꿈을 위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서울 패션위크에서 쇼하는 디자이너 아니면 해외에서 정말 쇼하는 디자이너 아니면 유명한 편집샵을 운영하는 그런 바이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꿈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인생도 즐겁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강연을 들으면서 사실 네. 그 굉장히 심심하고 네, 그랬던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시다가 네. 군대를 계기로 어떤 꿈이 바뀌었다, 꿈이 네.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 그 인턴을 할 때 사실 그 패션 업계를 꿈꾸기 위해서 인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인턴으로서 어떤 배워야 할 자세라든가 그때 꼭 좀 습득을 해야 할 어떤 정보들이 좀 있나요? 네. 일련의 과정들을 불평불만을 하기보다 저 사람들도 이런 걸 견디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본인이 좀 네. 덜 힘들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 위크라는 건 사실 그냥 뭐 누구나 다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나가는 어떤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촉망받는 디자이너라든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전공을 안 하더라도 자기의 이런 포트폴리오가 확실하게 있어서 네, 그런 자기가 이제 준비된 상황이라면은 네, 뭐 신청하는 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나가서 누구나. 이제 연예인들도 이렇게 딱 이렇게 접목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겠네요. 근데 일단 심사를 거쳐서 네네. 이제 위에 이제 계신 분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 예. 친구들을 무슨 말씀인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디자이너님의 마음을 담고 어떤 내용이랑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네, 아 얘는 안 쓰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톰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저 말고도 얼마나 수많은 세계 곳곳에 그런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나를 꼭 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무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네.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패션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패션은 인생의 가이드북인 것 가이드북이요.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가이드북 이제 패션 편인데 네. 이제 그 패션이란 게 제 인생에 들어옴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제가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되고 네. 또 가이드북에 따라서 이제 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제 유학도 네네네, 갔었고 그렇죠.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서울 패션위크에 참가도 하고 네. 또 제 브랜드도 런칭하게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네네.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가이드북이 정확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네.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꿈을 꾸던 그런 도시에서 패션쇼를 하는 네. 이런 꿈이 남아 있고요. 정말 네네. 거기에서 네. 런웨이를 하는 네. 그런 꿈이 남아 있고 또 앞으로도 문수건 하면은 거기 멋진 옷, 네네. 예쁜 네. 남성복 잘하는 브랜드 네.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뭐 제 이름이 저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네네. 그냥 문수건 이 브랜드가 그게 잘 대표님 되는 게 이름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성만 뒤로 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쨌든 그 대표님의 패션 철학이 네. 예? 정말 그 패션 업계를 돋보일 수 있는 MSG 역할로 네. 예, 앞으로 원하시는 어떤 런웨이 네. 꿈꿔 나가시기를 네. 예, 뭐 한 사람으로서 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가리키고 계십니까? 무엇이든 꿈꿀 수 있기에 행복한 젊음입니다. 일단 도전을 했다면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꿈을, 도전을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패션이라는 직업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 되게 화려한 직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상은 되게 손도 많이 가고 또 힘든 그런 막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면 본인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거 있어서. 지금은 내 꿈을 디자인할 시간. 멋지게 완성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